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6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에 돈을 쓰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시간을 보내라. 무라카미 하루키. 네, 오늘은 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때문에 오늘 조금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0월 15일 대책.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 전에 할 것이냐, 추석 명절 이후에 할 것이냐,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끝내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출 3분지계라는 재갈공명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콜드브루님께서 멋지게, 멋지게보다는 약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고가주택만 조지고 규제로 돈줄 조이고 토제로 거래 막으면 투기꾼 말살되고 다주택 적폐 적산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좀 천재일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산층 이하 계붕계 뭐 가재라든지 붕어라든지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서민층에서 내 집 마련하는 이런 주거 사다리는 이제 거의 더 사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대책을 보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감사스마일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내 능력, 내 자산에 맞춰가지고 내 생활 반경 내에서 출퇴근 거리라든지 뭐 자녀를 갖다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나만의 서울, 나만의 그런 집을 꼭 하루라도 빨리 장만하라는 이야기가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어제 규제지역 지정 현황 서울 4개구가 기존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 25개구가 전역이 지금 규제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으로 같이 묶였고 경기 12개 지역 과천, 광명, 수원시 영통구, 장안 8달,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까지 지금 묶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동일하게 저는 이게 같이 묶였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좀 다른 게 야 이제는 뭐 차근차근 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미연에 좀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조금 심할 정도로 이렇게 규제 지역을 갖다 확대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물론 여기에 뭐 노도강이라든지 뭐 금강구 또 은평구라든지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게 되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아파트 랩에서 규제지역과 토제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래를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갭투자를 할 수가 없게 지금 막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갈아타기 아니면 이제 내 집 뭐 무주택이신 분들이 내 집을 갖다가 이렇게 결정하셔가지고 매수하시는 방법밖에는 이제 지방에서 여기를 갖다 투자하는 거라든지 서울 수도권에서 뭐 2주택자 뭐 3주택을 갖다 갭을 끼고 살 수는 진짜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담대 최대한도 축소도 15억 원 이하는 6억 원인데 뭐 15억 원 초과부터 25억 원 초과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억 원과 2억 원으로 지금 대출 한도를 줄여버렸다.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라든지 전세대출 DSR 적용이라든지 뭐 9월 7일 공급대책 신속 이행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어제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이 조정대상 지역이 서울 전역과 또 경기 남부, 정말 신기한 거는 경기 한강 이남의 경기 북부 뭐 고양시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남양주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이런 데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풍선 효과로 아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정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감사스마일이 이제 고양시의 시간이 왔구나, 이제 올 수밖에 없었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효되고 오늘부터 이제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관심을 갖다가 못 받았던 그런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에 분명히 기회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영화, 이병헌 씨가 나온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 이번에 이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그런 풍선 효과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지정 및 효력을 갖다 발생하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가장 수혜가 가장 큰 지역이 어디일까요? 어제 빠숑님께서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용산과 강남 3구가 가장 큰 수혜고, 그리고 마포라든지 성동, 그리고 이제 뭐 강동, 동작, 뭐 영등포, 뭐 서대문 이런 쪽까지도 다 큰 수혜인데, 아쉬운 거는 지금 뭐 관악구까지는 그래도 그런 바람이 불어왔는데 금천구라든지 구로구, 그리고 도봉구라든지 강북구까지는 아직 이런 바람이 가진 않았는데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묶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 내에서도 진짜 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분동 터질 일이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은 당분간은 또 거래의 또 절벽, 거래의 절벽의 그런 시간으로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서울만 바라봤던 지방 투자자들이라든지 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 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게 되면 뭐 서대문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은평을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여기에 이제 전세 물건이라든지 월세 물건이 만약에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갈 수 있는 방향은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 그리고 더 멀리는 파주 운정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양시 덕양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고, 동쪽으로 예를 들게 되면 뭐 중랑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송파구 쪽에 뭐 이런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전세나 월세 매물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분들은 구리라든지 남양주 또 그리고 더 멀리 이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대책을 보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역, 고양시 덕양구 포함해서 부천시라든지 화성시, 용인시, 기흥구,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구리시, 남양주시가 어떻게 보면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일지 2017년부터 28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정말 이렇게나 많이 지금 대책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그런 부동산 대책을 똑같이 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하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론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향후 5년간은 주택 공급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집을 갖다 못 사게 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과 한강벨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 강력한 규제.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6, 7번 만에 나올 수 있는 규제를 지금 단 3번 만에 이렇게 지금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뭐 경기 남부 지역을 갖다가 지금 말 그대로 거래를 갖다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서울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전세나 월세를 살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움직인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과거 규제지역 지정 순서를 보시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지난 상승장의 규제지역 지정 순서를 보게 되면 어느 구간에서 익사이트 탈출해야 되는지 보일 것이다. 감사스마일도 이때를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감사스마일이 진짜 본격적으로 삼성벨트에 와서 이제 부동산을 했던 게 17년, 18년부터 했기 때문에 정말 이 18년도에는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수원, 팔달, 수지가 일단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그 다음에 2020년 2월에 코로나 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망안, 이때 2020년 2월부터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조금 주춤했다가 2020년 6월부터 다시 좀 더 폭등 기세가 좀 되다 보니까 인천과 고양, 군포, 부천, 안산이 묶였습니다. 그 뒤에 김포라든지 파주가 이제 규제 지역을 갖다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18년과 20년 2월에 이게 묶였던 게 동시에 지금 2025년 10월 15일에 지금 규제로 묶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인천과 고양, 그 다음에 군포, 부천, 안산, 또 남양주 등등이 이제 아마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 서울만 볼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올 뭐 전반기라든지 또 올 뭐 최근에도 지금 고양시에 GTX A 역세권 아파트를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정말 이제는 고양시를 특히 덕양구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또 어제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수혜지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우님께서 이제 찍은 수혜지역 9군데 한번 살펴드리면 구리, 다산, 송도, 청라, 검단, 안양, 만안, 덕은, 일산, 동탄 여기에서 이제 감사스마일이 여기에 서부권에 보시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덕은도 좋고 일산도 좋은데 만약에 내 생활 반경이 뭐 향동이다 아니면 내 삼송이다 아니면 나는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해야 된다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지축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어찌됐든 간에 GTX A 역세권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출퇴근을 한다라고 하면 파주 운정 지금 운정역 주변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권에서는 이제 구리, 다산, 별내 갈매는 제가 계속해서 뭐 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8호선이 연장되면서 그래도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데 저는 구리가 신축 아파트가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다산이 저는 제 눈에는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그래도 구리에 뭐 강동 그리고 이제 뭐 잠실을 갔다가 뭐 지하철로만 아니라 자차 접근성까지 따진다고 하시면 구리가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서남권이라든지 동남권도 각자 그 생활 반경 내에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빠숑님과 얼음공장님이 덕양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저는 제가 계속해서 제가 고양시에서 이런 방송 드리면 이제 고양시 일산 동구나 서구도 물론 좋아요. 저는 일산 뭐 동구 서구도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고양시 덕양구가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도 더 가깝고 뭐 3호선이든 뭐 경의중앙선이든 하다못해 GTX A가 뭐 조금 더 가깝잖아요. 서울로 접근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덕양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덕양구 가격이 올라야지만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나가서 이제 운정 신도시도 저는 지금보다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물론 감사스마일이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지금 당장 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오르고 우리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해가지고 이 내 집을 샀는데 뭐 3개월, 6개월 이때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만에 집값이 오르면 더 좋겠지만 저는 최소한 2년을 내다보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만약에 이 10월 15일 수혜 지역으로 해가지고 풍선 효과가 조금 확장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 지금 이상우님께서 이야기했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에 이렇게 지금 이런 지역들이 수혜 지역들도 이제 조만간 또 규제로 묶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스트레스 DSR 뭐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또 대출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투어지의 질문 답변입니다. 전세 오르나요? 네, 공급 막으면 당연히 오릅니다. 그럼 갭 투자는요? 안 됩니다. 이젠 꿈도 꾸지 마세요. 매매가는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은 고정됩니다. 월세는요? 더 오릅니다. 다들 매매를 못하니까. 재건축은요? 다 멈춥니다. 심사 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중단이죠.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계급 나누기 시작이니까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선긋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돈을 모으세요. 나라가 지정한 계급사회에 속하려면요. A 전 포기할래요. 절대 안됩니다. 나이 들고 아프고 아이 키우면 포기라는 말 못합니다. 전 비혼이고 딩크인데요. 그럼 돈 더 많이 모으세요. 혼자 버틸 체력과 돈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집이 나라집인 느낌이 얼마나 기분이 역같은지 모두가 경험하는 전국민 오징어 게임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뭐 나쁘다, 옳다, 뭐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있으신 분들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별 관계가 없겠지만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께는 정말 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엄청난 큰 대책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진짜 어쩔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이런 대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돈이 없는 중산층 이하에 있는 서민들은
정말 갈수록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진다. 예전에는 내가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뭐 LTV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LTV도 줄여버리다 보니까 특히 서울은 이제 넘사벽이 되었고 서울에 이제 쓰러져가는 뭐 빌라라든지 나홀로 아파트조차도 이제 사기가 힘들어지는, 만약에 내가 실거주로 거주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뭐 지금 뭐 더 늦기 전에 뭐 지금 의사결정을 갖다 하셔도 되지만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갖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서울을 찾으셔야 되고, 특히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GTX-A 역세권의 아파트를 주목하시고 내년 6월 삼성역 무정차 가기 전에 꼭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은 방송이 조금 20분이 넘어가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 전역에 경기 12곳 토지로 묶는다. 25억 넘는 집 대출 최대 2억밖에 안 해준다. 이게 정말 엄청난 대책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엄청난 대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현장에서 16년 동안 있으면서 이번 대책만큼 가장 강력한 대책은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집 사려면 이제 국가 허락부터 문재인 정부보다 뭐 정말 강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국민들이 학습효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이런 이야기가 진짜로 현실로 지금 들어와 있고, 15일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 집값 따라서 차등화가 되는 것도 있고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을 포함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더 내 집 마련을 갖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고, 오히려 내년 되게 되면 저는 어떤 것을 또 걱정을 하냐면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 특히 토제로 이제 모든 서울이라든지 경기 남부를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토제를 하게 되면 이제 갭 투자를 갖다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거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약에 내 집을 갖다가 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전세 물건도 없고 월세 물건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외곽으로 이제 밀려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 집 마련의 그런 기준이 다들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내 집 마련을 뭐 빌라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를 가는 건 또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과 대출 여력에 맞춰가지고 그나마 준신축 이상으로 해서 역세권이 뭐 못 간다고 하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마을버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일단 저는 그렇게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일산, 남양주, 구리, 동탄이 토호제 수혜지역, 이재명 풍선효과 기대감 솔솔이라는데, 저는 이 일산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저는 싫어요. 저는 다른 데는 고양시, 뭐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다 뭐 동탄, 이렇게 이제 또 동탄도 이제 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일산이라는 게 108만 명이 살고 있는 게 일산이 아니거든요. 고양시가 108만 명이 살고, 그리고 특히 덕양구가 일산 동구 서구 인구만큼 많은 저희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모든 언론에서는 일산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호 씨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상호 씨가 이야기 드리는 일산을 갖다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산? 그러면 좋다. 일산이 일산 동구 서구가 있고 일산에 있는 뭐 킨텍스 원시티를 갖다 말하는 건지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덕은은 덕은지구, 향동은 향동, 뭐 삼성은 삼성, 지축은 지축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일산은 일산 동구 서구를 갖다 다 뭉뚱그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찍어주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일산의 뭐 대곡역 주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요진 YCT, 아니면 킨텍스 원시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백마역 주변의 신축 아파트 이렇게 찍어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일산을 갖다 이야기 드렸던 거는 킨텍스 원시티 주변에 뭐 하나 포레나라든지 또 장항지구 정도까지가 저는 수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이 뭐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잘못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재명 풍선 효과의 기대감이 솔솔 되는데, 당장은 나타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달, 12월달 또 이사철 또 지나가고 또 내년 2월 전에는 분명히 이런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게 되면 또 기다리시면 분명히 풍선 효과의 그런 바람들이 불어올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서 제가 올댓고향에 이제 이런 규제 피해간 지역, 그다음에 핵심 역세권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이런 게 떠돈다. 화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고양시를 이야기하면 GTX A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해선도 지금 이제 충남 홍성까지 내려가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더 나가서 이제 이 외곽 순환고속도로도 있고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도 있고 앞으로 또 고양 은평선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집값이 정거점 회복도 지금 안 되어 있고 90%도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들이 정말 많은 곳이 고양시 특히 덕양구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양시 덕양구를 갖다 왜 추천을 하냐면 호갱로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호갱로노보다 이게 더 낫겠구나.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보세요. 그런데 지금 서울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한강 이남이 더 넓잖아요. 폭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기 남부가 있는데 고양시 덕양구가 지금은 뭐 은평구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덕양구가 이제 조금 빛을 보는데 은평구가 그렇게까지 정거점 회복되지도 않았고 뭐 예를 들어서 수색 등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녹번역 일대만 지금 가격이 올랐고 백년산 벨트도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게 많은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은평구타운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은평구가 이제 규제지역으로 이제 묶여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덕양구 주목받는데 중요한 거는 덕양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중심으로 뭐 용산이라든지 강남으로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이라든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3호선도 있고 경의중앙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차 접근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자차 접근성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GTX A가 내년에 이제 삼성역을 무정차로 가게 되면 이제 동탄까지도 한 번에 내려갈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동탄에서도 예를 들어서 킨텍스라든지 운정 신도시까지도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호재가 남아 있고 아직까지 여기 제가 이야기 드렸던 덕양구에 있는 뭐 창흥천을 따라서 창흥천 벨트에 있는 뭐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운까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신축 및 준신축입니다. 5년 이내 뭐 조금 뭐 삼동 같은 경우는 12년 조금 이제 전후로 이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커뮤니티라든지 그리고 주차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쾌적함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곡이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있는 업무지구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이제 여의도 이쪽으로도 이제 저는 앞으로 교통 호재가 이제 교통 이런 대책들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고양시 덕양구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확실히 받을 거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3대 업무지구 플러스 이제 용산, 이제 4대 업무지구가 될 용산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 뭐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구리라든지 뭐 부천이라든지 안양 만안이라든지 뭐 군포라든지 용인 기흥이라든지 뭐 화성시 동탄까지도 제가 다 넓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지역을 갖다가 미리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주택수는 이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최대한 좋은 곳에 가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2주택까지는 내가 만약에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서울 외곽지역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제 눈에는 정말 좋은 지역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뭐 이상호님이라든지 빠숑님이라든지 얼음공장님도 아예 대놓고 찍어주신 지역을 갖다가 지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집값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갭매우기로 될 것이다. 4, 5년 그때처럼 다시 이제 수도권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될 건데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딱 보니까 야, 지금 강남 3구랑 용산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고 그 다음 수혜지역이 서울이긴 한데 노도강 금강구는 수혜지역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직까지 규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규제가 어디로 나올지는 다들 눈치를 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이제 규제가 나올 그런 예상 지역을 갖다 미리 선점하셔가지고 미리 남들보다 조금 먼저 들어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10월 달에 인하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늦어도 저는
10월 달에 못하면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데다가 기준금리까지 내려간다. 지금 코픽스 금리는 또 아이러니하게 올렸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단 10월 15일 날 대책을 갖다 발표하면서 야, 정말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제 수요 억제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금리 인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내 집을 마련한다고 하면 정말 이제 수도권 서울의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막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가 막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 신도시 이제 창릉 포함해가지고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문화재 지금 발굴로 인해서 많이 늦어질 것 같고 남양주 왕숙도 마찬가지고 3기 신도시 차라리 주변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3기 신도시를 갖다 들어갈 수 있고 사전청약 당첨되셨거나 본청약이 되어 있으신 분들까지는 포기하라는 말씀 제가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신 분들은 3기 신도시 주변에 그런 아파트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공급이 없습니다. 이 공급이 없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막 공급을 하겠다, 착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이야기를 28번 대책을 갖다 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떤가요? 다 거짓말이었고 다 진짜 집을 갖다 못 사게 지금 막는 방법밖에 되진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일단 노도관과 금강구까지는 규제할 필요는 없었다. 은평구라든지 중랑구까지도. 그런데 그런 것들 규제하는 것들 보면서 서민들, 중산층 이하 그리고 초기에 그런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 서민들이 더 고통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됐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을 지금 못한다. 공급을 할 때까지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강하게 담겼고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집상만 하지 말고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감사스마일이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얘기 지금도 다주택자 규제 좀 풀거나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를 풀게 돼서 기존에 있는 기축의 아파트를 갖다가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맞춰져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지금 되는데 시장을 갖다 지금 정부에서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무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더 내려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그리고 오히려 집이 없으신 분들 말 그대로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내년에 지금은 알 수 없을 거예요. 내년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빨리 움직이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